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2024년 4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김정은 정권이 한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일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보호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는 권고를 담은 북한 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사상, 양심, 종교, 신념,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영화, 영상, 도서 등을 유입, 유포하거나 시청, 열람을 조장한 사람은 최고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2021년 1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은 사회주의 생활 형식에 맞지 않는 옷차림과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고, 2023년에 만들어진 평양문화보호법은 오빠, 누구 오빠, 또 어떤 님, 또는 이랬어 저랬어,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거나 유포하면 사형에 처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 19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이미 북한 상류층에서는 한국처럼 서울 말씨를 쓰는 것이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정일 자체가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물론, 기분이 좋을 때 한국 노래는 물론 한국의 일부 드라마에서 나오는 OST 같은 것들도 직접 흥얼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관련 기관의 의뢰로 북한 내부에서 외국 문화의 전파 속도를 추정하느라고 사실 특별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중국 드라마 몇 개로 CD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확산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속도가 빠른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낸 그 드라마가 반동과 무산 쪽으로 넣었는데, 한 달 안에 북한의 내륙 지역인 황해도 사리연과 개성까지 거의 모든 지역이 확산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그 전파는 어떻게 진행되면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줄 때 그 CDR이나 USB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공짜로 구워줘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가지고 판매될 때 300 내지 400, 심지어는 500원 내지 1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쌀 한 킬로가 5천 내지 6천 원이었고 옥수수 한 킬로가 3천 내지 4천 원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일명 109 그룹화, 소위 109 그룹화,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들여온 영상물과 음악 파일, 음란 동영상 등을 단속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합니다. 이 그룹화는 북한 내 핵심 공안 조직이자 권력 조직인 당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이죠, 인민보안부, 지금 사회안전성, 이 인사들을 특별히 차출해서 그 조직을 구성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TF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 중 이러한 콘텐츠 향유, 문화적 욕구를 위해서 감나가는 플레이어를 집안에 들여다 놓는 한편, 안막이나 커튼을 통해서 단속을 피하는 경우는 이미 당연시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심지어 이러한 단속 그룹파들이 전기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급시의 어느 한 지역에서 조사할 때 그 지역 변선소에 돌려서 전기를 사전 예고 없이 정전시키고 건멸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건멸할 때는 그 정전을 시키면 이미 돌아가던 플레이어들이나 이제 그 안 들어갔던 카세트나 또는 녹화기 그렸던 테이프들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고정격식화됐고 고정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문물에 대한 갈증이 심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그룹과는 곧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성원들은 일종의 불법 현행이 반려되는 그 자리에서 현금, 다시 말해서 미국 달러나 중국 위엔화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현금을 직접 주고 풀어나는 일종의 거래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미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돈도 이미 지정되어 있고, 2000년 전에는 100 내지 200달러를 그 자리에서 주면 풀려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은 500달러 정도로 이제 가격이 높아졌고, 하지만 이 그룹과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각급 조직에 사출된 인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별동대 조직 성격상으로 삼국기관의 간부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그룹과 단속원들 대다수가 소위 말하는 범털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포착되어도 무작정 개인 집단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요해한 김정은이 당서기실을 통해서 이 그룹과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지시한 것입니다. 모든 조직에 칼을 댈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한이 필요했고 정기적인 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소위 1118 서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3년 11월 18일 소위 1118 서조로 격상 개편되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제3구, 다시 말해서 반탐정부 이후에는 2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직속 조직으로 정식 개편되었고 서조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낮이건 밤이건 그 어느 현장이라도 의심이 되는 것은 급습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정도로 최대로 격상되었습니다. 1118 소조 관련된 조직 개편은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내에서도 최고의 인기 부서로 꼽히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조직에 격상된 힘만큼이나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뇌물 금액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5월경 하나의 큰 사건으로 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증명되었습니다. 1118 소조 소속의 한 단속원은 평양 보통강 구역의 지하철 황금벌역이라고 했는데 해외에서 금방 들어온 것 같은 중년 여인 한 명이 포착됐습니다. 옷까지 당시 유행에 잘 맞는 아주 멋들어지게 연한 스킨색의 투피스로 잘 차려입은 40대 후반의 여성이 귀에 리시버 이어폰을 듣고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단속원은 곧바로 듣고 있던 핸드폰 속의 mp3 파일을 즉각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니까 짓고 무엇을 하는 자식인데 야 너는 이런 것을 안 듣고 사느냐? 하고 반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평양시 보통강구역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이 나타나 단속원을 두둔했다고 합니다. 이에 단속원은 힘을 받아서 이 여성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고 합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평양시 서성구역 보위부 반탐부부장의 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역보위부 반탐부부장은 그 지역의 1118 소조 활동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책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고위급 간부이기에 순순히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성을 체포한 중앙급 단속원은 1118 소조 단속원이죠. 보통 얘기 안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앞선 체포 과정에서 평양시 보통강구역 조직부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 스쳐 지나갈 수도 없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속원은 곧바로 해당 압수물을 동봉해서 국가안전보위부 사건 담당 부부장에 넘겼다고 합니다. 직속 상급자인 반탐 부부장에가 아니라 사건 담당 부부장한테 넘긴 것입니다. 이 여성의 핸드폰에는 150여 개의 한국 및 미국과 서방의 노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본부를 통해 김정은에게 보고됐던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정은은 당서기실 담당 실장을 불러서 당 조직 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에 합동검열을 지시했습니다. 즉시 김정은에게 보고된 다음 날 반탐 부부장의 집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지역 내 단속 과정에 압수된 다양한 영상물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단속에 나서야 할 지역보위부 소속 책임 간부가 오히려 압수물을 돌려가면서 향유하고 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후 이 부서는 김정은에 의해서 2014년 8월 초 김정은에게 국가안전보위부장, 다시 말해서 김원홍이 제기한 방침 대안이 8월 12일 배전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118 상무를 해산하고 국가안전보위부 본부, 다시 말해서 반탐전국입니다. 본부 반탐전국 내에 각 독급 보위부에 812초 및 812과를 신설되는 제안서입니까? 그것이 비준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평양시 보위부 산하에는 24명의 24명의 812과 본부 성원들이 있고
그리고 각 부역 보위부에는 12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이 부서의 이제 그 구성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18 서조 때는 6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2배로 늘어났을 정도로. 특히는 이 지시가 내려질 때 주요 대상이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 사법, 검찰기관, 보위부, 보안부 간부들의 세대에 대한 단속 권한도 정식 기입됐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간부들의 위반 행위 단속을 강조하면서 당 기관 및 보위부 요원 본인 및 가족 적발 시에 일반 주민들과 달리 가중 처벌하라는 지시를 특별히 냈다고 합니다. 2013년 9월 달에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거주 보위부 정치대학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강좌장 상좌였는데 그 초와 그 자식이 김일성 종합대학 대학생이 있는데 그 노트북으로 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단속되어서 곧바로 출당 및 파면되어 지방 농장으로 추방되었고 그 간부는 즉시 사형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왜 북한이 소위 3대 악법이라고 하는 한국어를 사용한다든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또는 K-팝 노래들을 듣는 것을 다시 말해 한국의 문화를 그렇게까지 배척하게 된 배경의 한 페이지를 아마 상상해 보았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누구 오빠 혹은 누구님 또는 이랬어 저랬어 하는 아주 부드러운 서울 말투를 듣기만 해도 처벌하는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 한편 우리는 얼마나 큰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의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